팟캐스트의 선명, 야,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오늘 박수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안 그래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1부에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굉장히 반가운 초대 손님, 정치 알바가 종방된 후로 팟캐스트에서 목소리 듣기 힘들어져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는 팟캐스트라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국회의원이신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네. 여전하네요, 인기가. 네. 여전하다는 말씀은 그동안 인기 없어졌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팟캐스트를 안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팟캐스트 하면서 논란도 많이 되고 시끄럽기도 하고 했잖아요. 많이는 뭐 있어, 몇 번 그랬지. 아니, 몇 번. 그때가 그립지 않아요? 아니. 바람잘날 없었던 그때 그립지 않냐? 바람잘날 없었던 그때 친구구나. 몇 번, 악의적인 프레임에 제가 당했지만,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제가 나서서 무슨 해명을 하고 뭐 이러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잘못했다 하고 넘어가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할 말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팟캐스트 제가 다 듣습니다. 수다매까지. 네, 손수호 변호사님 우리하고 할 때하고 달리 지금 얼마나 발랄하게 좋아하시는지 내가 다 알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이동영 작가께서 우리랑 할 때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듯이 아주 그냥 이런 웃음이 안 나왔었거든. 자기 주도가 아니면 짜증냈어 약간.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수다맨들도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듣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이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뭐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저 손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저희도 서서히 정치권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려고. 내가 무슨 필두야 거기서. 지방선거 또 나가십니까? 우리 마포 의뢰 지방선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처음부터 당선되면서부터 지방선거 공천과 모든 후보의 결정은 정청래 전 의원이 하십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놔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구청장 후보는 조금 많지만. 그렇게 해서 구청장 선거에 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나왔었는데 지게 하겠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마포을은 우리 지금 상암동 주민들 많이 오셨지만 저희가 제가 총선에서 받은 표보다도 거의 10,000표 가까이를 더 받았어요, 대선 때. 우리 마포을은 제가 보기엔 철벽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많은 눈에 불을 밝히고 좀 봐야 되겠죠. 저도 한 표 거두겠습니다. 우리 동네인가? 예, 지역구예요. 제가 성산동 살고, 마포구청역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매주 이렇게 방송하시다가 갑자기 딱 안 하게 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전혀 섭섭한 건 없고요. 네. 저녁 시간이 속 시원하셨어요. 저는 저녁 약속을 밖에서 전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오로지 제가 이 방송만 이제 저녁했던 것인데 한가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몇 개 듣죠. 김어준, 김용민, 그리고 이제 수다맨들 듣고 청정구역. 이제는 제가 떠나니까 그동안 우리 한 2년 가까이 했잖아요. 하다가 떠나니까 그 구성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별로 사람 앞에 놓고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수다맨도 그렇고 이동영 작가가 정치 시사할 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진짜 잘하고 그래서 수다맨들도 정치 부분을 조금 늘려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좋아 그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거기 가서는 더 소리 지르면서 더 단호하게 하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 재미를 그거 하는 거죠. 네, 왕노릇 하는 왕노릇. 하는 사람들 다 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현장에도 많이 방문을 저 하셨나요? 지금 거기서 오는 길이에요. 네. 또 교문이잖아요. 교문이죠. 저 패딩도 약간. 네, 이거는 신상, 올림픽 신상. 아니, 근데 저희가 보고 느낌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좀 살 수 없나요?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저는 롱 패딩 말고 짧은 패딩 그거 갖고 싶더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이 패딩 조끼가 굉장히 예쁘네. 이거 신상. 아니 손의원님께서 주변에 잘 베푸십니다. 정말. 그렇지만 나 패딩 돈 너무 많이 썼어. 나 이번에 평창 때문에 패딩값 너무 썼어 진짜. 아니 저도 올림픽 보러 갔다 왔잖아요. 네. 애들하고 1박 2일 갔다 왔는데 또 손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끝.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종환 의원이 굉장히 많이 바빴죠 이번 올림픽 때문에. 혼자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제가 도종환 의원님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문체부 장관이 예. 하는 마지막 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갔는데 가는데 이제 포토존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막 거기서 막 허리를 잡고 웃으셔가지고 한참 웃다 왔어. 저는 정말 도종환 의원님이 이 올림픽을 망치고 바로 책임지고 물러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했죠. 정말 저는 올림픽에 열린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감 때도 그렇고 이 최순실이 다 이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해먹는 판 위에서 이게 진짜 이게 제대로 될까 정말 너무 걱정했어요. 우린 교문이고. 예전에 정치 알바 때도 손 의원님께서 걱정 한번 하셨는데 예. 기억나는 게 전 너무 걱정했어요. 도종환 장관님이 문화 쪽 전문가지 체육 쪽은 좀 정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또 전문가들도 많이 돕고 또 도 장관님도 능력 발휘해가지고 무사히 정말 아주 잘 치른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더니 그리고 전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 정말 다시 봤어요.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분이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 보면 체육 관련된 체육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혹시 다음번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연설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어제 그 만찬의 연설을 한마디 하시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가가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어제는 뭐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얼음판.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시인이잖아요. 정말 멋있더라고. 그 며칠 전에는 그 전날은 선수촌에서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거라고. 막 완전 시어야. 그러네요. 제가 한번 도종환 장관이 했던 이야기 한번 옮겨볼까요? 네. 압박 준 거 아닙니까? 선수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모습 보고 많은 생각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피겨, 페어. 어떻게 기술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아름다움이 되는지. 힘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어저께 한 얘기세요. 그리고 넘어져도 내가 선택한 음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우리 삶의 곳곳도 빙판이라는 것을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진짜 느낌 그래서 받았어요. 이번에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도종환 이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속마음이 너무 깊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관련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올림픽에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 제보가 오잖아요. 그럼 제가 도종환 장관한테 문자를 드리면요. 그 다음 날이면 차관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와요. 어제 장관님한테 얘기 듣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듣고 고치고 하는데 소리 없이 생생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국민 시인이 정말 이렇게 멋진 체육부 장관이 돼서 올림픽을 치렀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막 가슴을 쓸어내려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이 있지만 올림픽 보면서도 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데 막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어제 폐막식을 보면서는 하룻밤 자고 그러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피곤하시겠네요. 네, 하여튼 성공적으로 끝나서 네, 다행이고 정말. 뭐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네. 도종환 장관 또 최문순 지사 또 우리 교문위 의원들 다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 입장권 판매가 100% 넘었다니까 흥행에도 성공했고 98%. 100% 안 됐나요? 네, 98%. MSG 좀 쳐요. 역대 최고의 흥행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율 98%. 박영선 의원 왜 갔대요, 근데 여기? 여러 설이 있어요. 네, 어쨌든 평창에서 따끈따끈하게 달려오신 우리 손혜원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3월 9일 날 패럴림픽. 네. 저는 패럴림픽도 개막식, 회막식 다 볼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돈을 주고 사서 다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는. 그리고 가서 개막식, 회막식 때 전 자려고 그래요.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개막식, 회막식장이 35,000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메꿉니까, 우리가. 근데 개막식은 조금 비싸고 회막식이 한 7만 원?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번개로 우리 상암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 좀 많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 평창 가서 개막식 폐막식 보고 그리고 패럴림픽 보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거웠습니다. 3월 9일요? 네. 3월 9일 날 개막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3월 9일 날 이명박 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념할 뜻깊은 만한 날이 그날 되겠네요. 불꽃놀이 거기 일어나. 화려한 불꽃놀이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제가 표값을 검색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번에 폐막된 그 올림픽의 약 10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5,000원, 16,000원 정도로도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부담이 한결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막식과 개막식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포 세레나데에서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3월 되고 4월 되면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다가오는데 프로포즈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100일이나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각종 기념일에 멋진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표현해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 제공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마포 세레나데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너무너무 맛있는 가지산 돼지국밥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난히 지독했던 추위가 가고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에는 추워서 가지산 돼지국밥이 필요하고 환절기에는 환절기라서 또 가지산 돼지국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함을 간직하고 더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아주 이 돼지국밥, 인삼 돼지국밥 직방이라고 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문 전화는 010-9625-3900 010-9625-39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한글로 가지산몰.com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음원 제작을 안 하시고 직접 읽어달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에서 에피소드 후원으로 보내주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정식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맨날 저번에 니가 잘못 읽었다. 수산스라고 내가.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나의 영장문 시작 수업입니다. 그룹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말하기와 쓰기의 정확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주 1회 90분씩 10주 동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영어의 의미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또 예문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작은 그룹 수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요.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 수업에 직접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정체되어 있는 영어 실력이 너무 답답하다. 또 영문 보고서 혹은 이메일을 자신 있게 좀 써보고 싶다.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 이런 말하기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느끼신 분들 모두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3월에는 서울대 입구에 자리 잡은 아늑하고 편안한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에서 수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선릉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모임 공간 더 모임 아인 비즈에서도 나의 영장문 시작 수업이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와 선릉역에서 모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3월 4일에 시작반, 3월 6일에 시작반 각각 소수 인원 지금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문의는요. 홈페이지 수잔스 susans.modoo.at로 직접 들어가 보시거나 전화 02-6369-0927 02-6369-092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아이디는 수잔입니다. SUSAN 네, 카카오 아이디 SUS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어 공부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손혜원 의원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람상조 비리를 제보받는다라는 글을 올리신 후에 몇몇 언론이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의 갑질이냐 이런 논평까지 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저희가 궁금해서 직접 손혜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왜 보람상조를 하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세요. 대변인인가요? 간략하게 브리핑을 네. 설명드리면 최초에 이제 고양시 덕은동에 보람상조가 장례식장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양시 덕은동인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다음 지도를 찾아보니까 구룡사거리라고 나옵니다. 구룡사거리에 딱 치면은 고양시 덕은동이 왼쪽에 있고 예. 오른쪽에 바로 상암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옆에 이런 게 아니라 신호등 하나 두고 왔다 갔다 150m.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름을 고양시 덕은동인데도 불구하고 상암 메모리얼 파크, 상암 메모리얼 호텔, 장례식장 상암을 넣은 거예요. 왜냐면 상암 요즘 뜨거든. 네, 그래서 이걸로 무슨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주민 아니면 마포 주민 상암이겠죠. 상암 주민 네, 주거 시설을 침범하는 것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 바꾸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시간에 조금 시차가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준비가 돼서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상암동에서 이제 그때는 정청래 전 의원 시절이에요. 네네. 그래서 상암동민하고 같이 이제 나서서 이것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밑 작업으로 이미 더 땅을 사서 그 허가를 다 득한 거죠. 그리고는 상암동 사람들은 새카맣게 몰랐고 그 덕은동 사람들, 대덕동 사람들, 그 고양시 사람들하고만 보람상조가 얘기를 해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조건이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냐면 재밌는 건데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기 매점을 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매점 운영권 그리고 뭐 사우나를 운영하는 운영권 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야. 근데 저기 오신 상암동에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 사진에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2월 6일 날에서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허가 다 끝났고 네. 땅 파기 직전이에요. 땅 파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그 고양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매점하고 사우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는 건 뭐냐면은 취업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뭐 몇 촌 이내의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뭐 40%를 디시해주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행사에 자기들이 적극 후원하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나중에 안 해도 고만인 거.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이쪽 사람들이 매점하고 사우나 안 되니까 불만을 토로할까봐 그것을 말로 안 하고 공문으로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상암동 엄마들한테 들키면 상암동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고치의 민원을 받았죠. 저한테 사실은 제 다음 카페에 정말 엄청난 욕들이 올라오면서 너 뭐하냐. 표 찍어주니까 이제는 배부르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처음에 이렇게 쌓이길래 제가 이제 이게 알아봤죠. 네. 한 일주일 정도를 딱 알아봤더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선 이제 제가 공격을 시작한 게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 무슨 조치인가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팩트가 증거로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람상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보람상조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자 계속하세요. 설명을. 거기까지가 이제 최초의 발단이에요. 발단이야. 네, 여기까지 최초의 발단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네. 그러면 고양시 거기는 아마 고양시 주민들이 인구가 밀접된 지역이 아닌 모양이죠? 아니죠. 앞에가 국방대학교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거고. 최성 시장이 내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고. 이게 그게 아니고. 시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시장인데 그게 아니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이 네? 고양시에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의 땅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예? 했더니 국토부에서 노를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모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 자리라고 주소는 되지 않고 똑같은 그 조건을 내요. 이런 조건에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근데 국토부에서 예스를 해요.
그랬더니 그 허가를 내려고 했던 그 업체가 국토부에 그 답을 받은 이 모 의원이 질의하고 답을 받은 다음 날 다시 국토부에 아하. 질의를 해요. 똑같은 거로. 똑같은 거를. 여기 이제 지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스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예스가 났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는 우리가 물어볼 때는 노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예스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 모 겁니다. 의원이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모 의원이 뭐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다 지금 지금 취재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월드컵 파크 단지, 구단지인가요? 여기 인접된 구단지. 것이? 구단지입니다. 구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이 아파트 밀집 인근 사람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다. 네. 근데 보람상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양시 국토부 해가지고 다 적법하게 허가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적법한 부분들을 제가 적법이 아니라는 아하. 거를 터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다.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때 급하게 제가 나올 때 이제 그 보람상조의 비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칵한 거지. 알겠습니다. 비리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그럼 일단은 상암동 주민들이 고양시에 어쨌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게 들어올 수가 자연녹지인데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인데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 얘기로는 저기 이제 울면서 저한테 오셨던 엄마들도 계신데 그 장례식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근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사시는데 매일 운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에서 이 노인들이 거기 산다는 것이 뭐 심적으로. 이게, 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님비니 뭐니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님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에 이것이 허가가 났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거다. 이들이 앞에는 그 국방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대학이 딴 데로 갔습니다. 여기서 개발되는 아파트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쪽은 피해서 그리고 지금 아무 집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발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앞에 원주민들하고만 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돌아왔으면 상암동은 난리가 나잖아요. 2015년에 뭐 옛날에 전적도 있었고 여기다 극비리에 저쪽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은 상암 메모리얼 호텔을 붙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생각하거든요. 거죠. 고양시에 내면서 이제 상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노렸던 것이 이 보람상조가 먼저 허가를 낸 게 아니에요. 이 허가만 득해서 장례식장 허가를 주로 허가를 내고 그리고 건설을 하는 그 업체가 먼저 그걸 허가를 땁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다시 붙여서 그걸 보람상조에 파는 거죠. 저도 집 어디냐 그러면 상암이라 그래요. 나 서대문구거든. 도로 하나거든. 그래요? 원래 설명해야 돼. 복잡하. 그냥 상암이요. 그럼 다 알아들어. 보통 그 근처니까. 그런 게 상암동이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 원주민 한 분이 오셨는데 아주 노인 아저씨가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뭐랬냐면은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살았는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 여기다 쓰레기를 갖다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옆에 쓰레기를 산을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가 다 견뎠다. 옛날 난지도. 네. 그러더니 지금 와서는 아파트 지어주고 위로하는 척 하더니 또다시 뭐 쓰레기를 태우는 곳을 만들고 항상 어려운 일은 다 상암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무슨 기동경찰대가 온다나? 그것도 또 그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상암동은 늘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서울시에서 제일 힘든 일, 문제 있는 일만 여기다 갖다 주는 거냐. 늘 지역적 차별을 당해왔다. 그리고 여기가 또 그 아파트를 개발할 때 280억인가를 갖고 그 개천을 개발했대요. 그 옆에 이름이 뭐더라? 되게 이름이 이쁜 개천인데. 그래서 거기를 지금 상암동 구민들이 너무 사랑하는 개천이에요. 거기서 애들하고 벌레를 잡고. 근데 그 바로 옆이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례식장이. 지금 뭐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어떤 허가를 받은 건데 이걸 림비 현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손 의원님은 이거 합법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 하나 네. 그 부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저도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손 의원님께도 여쭤보기도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랬는데 보도를 보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문제 없다. 법적으로는 뭐 불법적인 부분은 없다. 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런 보도들이 상당수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로 그 뒤에 어떤 흑막이 있고 어떤 뭔가 편법이 있는지와 별개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요건을 다 갖춘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원님께서는 좀 전에 이게 허가가 나올 수 없는데 나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먼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제가 국토부에 이 질의를 하고 우리 국회의원이 뭔가 질의를 하면서 국토부 위원이 해서 이것이 바뀌었잖아, 답이. 네. 근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허가를 낼 때도 이 상암동에 아주 극비에 붙이고 그 작업을 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마지막 이제 그 땅을 파기 직전에 다시 고양시 사람들하고 그 지역 원주민들하고 딜을 하면서도 극비리에 한 거예요. 이름은 상암동으로 붙여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럼 본인들도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았. 아니지.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할 때 상암동 주민들하고는 협의를 안 했나요? 아무도 몰랐어. 상암동 주민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 보람상조에서는 우리가 차차 상암동 주민들하고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땅 파기 직전에 뭘 언제 해? 원래 사전 주민 공청회가 필요한 건데. 안 했어요. 일체 아예 안 했어요. 안 그 일체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기는 고양시다야. 상암동 주민 반대할 거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행정상 관할구역인 고양시 덕은동 주민 대상으로 네. 했고 네. 차차 상암동 주민을 대상으로 할 거다라고 밝혔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때요? 땅은 보람상조에서 샀고, 그럼 여기다가 지금 아직 뭐 짓겠다고 말만 하지 짓는 공사는 안 짓기 들어. 직전이야. 모든 허가를 다 받았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짓기 직전이에요. 그러면은 상암동 주민의 입장은 어떻게? 땅을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을 팔고 나가야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앞에가 그 SH공사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지금 뭐 자산관리센터인가? 네. 거기서 그 캠코에서 땅을 사갖고 있어요. 국방 그 대학 자리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 개발할 거 아닙니까? 바로 앞에가 장례식장이에요. 길 건너가. 거기서 개울 건너면 상암동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팔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 장례식장 때문에 그 값이 제대로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여기 이 국방대학 자리가 굉장히 위치가 좋거든요. 거기는 그 고향보다는 훨씬 더 상암에 가까워요. 근데 그 자리 경치도 좋고 옆에 개울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캠코에서도 아마도 이렇게 시끄러워질 때 이 땅을 이 사람들이 사서 녹지로 공원 녹지를 만들든지 뭘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람상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요구하겠죠. 근데 그것도 골치 아픈 일이지만 상암동 주민과 저와 똑같은 우리의 목표는 그냥 원위치 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원시 없어지는 건데 지금 보수 언론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딴지를 거는 것은 이건 국회의원의 갑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뭐 여당 의원의 갑질이다. 뭐 지역구민을 위해서 갑질할 때는 해야지. 지역구민을 위해서. 그럼요. 그 지역구민들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필을 합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나서가지고 이 허가를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가미된 허가를 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제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처음에 허가에는 그런 식으로 갑질해갖고 해놓고. 손에 처음에 페이스북에서 이 보람상조가 관련한 비리를 받겠다. 이건 네.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러면? 비리가 많더라고요. 한번 감옥에 305억인가? 횡령. 예, 횡령을 해서 현금 최모 장사니까. 회장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 감옥을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수상해요. 이 사람이 감옥 가 있는 동안에 이 굉장히 유력한 그 인사들을 자문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해 2012년 12월 24일인가 5일 날 석방이 돼요. 사면 특별 사면돼요. 특별 사면에서 나오고 그 뒤로도 이제 유력 인사들을 많이 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는 1년에 100억 정도 홍보비를 쓴다 그래요. 예, 광고. 예. 광고만 쓰는 게 아니라 언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이 언론도 이 사람들이 참 좀 변칙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 유력 언론만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주요 일간지 뭐 이렇게만. 주요 일간지들 뭐 주요 방송들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서 불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딱 나섰을 때도 사실 뭐 주요 일간지가 나선 거야. 저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것이 그 일간지가 나설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 날 더 다른 기자가 또 더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이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 신문에 나온 그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300억을 보람상조에서 받아 먹었다면 나올 정도의 크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억이 꼭 홍보비만이 아니고 뭐 로비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홍보를 잘하는 데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홍보를 진짜 잘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생각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했죠. 그래, 보람상조도 거기에 대해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정한 언론과 유착하거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안 물어봤거든 나는. 안 물어봤거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좀 관련 내용은 좁혔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거죠. 시끄러운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꾸 시끄러워지고 있으니까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자기 태도를 정리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행위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나설 겁니다. 지금은 이 상암동 주민들과 상암동 지역 국회의원 제가 이들의 비리를 이 사람들이 이름까지 상암동을 써가면서 고향 사람들하고만 짬짬이를 하면서 극비리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네.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계였고 지금까지는 지금 굉장히 심층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몇 군데가 저랑 함께 나서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고양시 주민들하고의 이 관계도 지금 거의 다 지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는 원래 위치대로 자연 녹지로 다 놔두는 게 우리의 꿈이고요. 그리고 보람상조가 쉽게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보람상조 비리 얘기도 했습니다만 보람상조가 가족회사거든요. 그래서 승계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결론은 손혜원 같은 경우에는 여론으로 한번 압박해보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론이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수위를 참 놀라운 거지 그것도. 예. 다른 상조에 가입한 사람을 이쪽으로 이 가입을 바꾸면 회원을 이쪽 보람상조로 바꾸면 그 비싼 뭐 몇백만 원짜리 수위를 하나 공짜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비싸게 뭐 안동포 수위를 준다라고 했던 게 보니까 중국산 십몇만 원짜리 수위였어. 그래서 또 걸렸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네요. 사기죠. 그건 사기죠. 게다가 기가 막힌 거는 그게 2024년. 이 사람이 너무 놀라운 거야. 감옥에서 나와가지고는 회장 자리는 그냥 갖고 있으면서 자기 아들 그리고 와이프한테 다 이 지분을 나눠주고는 자기는 목사가 돼요 부산에서. 네. 목사가 돼서 있는데 그 목사 그 어느 교회인데 거기를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에 보면 왼쪽에 100개의 교회를 꿈꾼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네 목표가 100개의 교회, 프랜차이저 교회가 100개라는 거지. 근데 교회가 100개라는 거는 거기서 뻔히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상상이에요. 그냥 나중에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세금 해주세요. 관련된? 아니야. 종교법인은 어디나 5,000기까지의 납골 땅을 신고만 하고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늘리면서 자기네 사업을 그쪽에서 활용하는 건 아닐까? 예, 여기까지 듣고 손수 변호사. 네, 보람상조도 입장을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청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 또 상조업 관련된 법령을 준수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상조업 관련된 그런 법령을 준수하고 있지는 않았죠. 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그 중국산 수입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법령 어긴 거는 많습니다. 네, 그걸 확인된 거고.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 채용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채용, 횡령, 일감 몰아주기 뭐 등등.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람상조가 뭐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습니다만 또 이거에 대한 또 재반박을 또 이 의원님께서 준비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제보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이게 이제 전 제보를 사실은 이 사람들 사업에 관련된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모으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갖고선 이 사람들을 공격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보람상조라는 회사가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조라는 것, 이 상을 치를 때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참 어렵고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람간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회사라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고 제대로 속이지 말고 잘하기를 바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많이 속였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회사로 인해서 우리나라 상조 회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영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이제 교직원 뭐든가 뭐 예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 그 상조회사들 이제 자기들 그룹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한테는. 그런데 그 어디다가 무슨 기자들한테 뭐 어쨌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밝히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게 이게 뭐라 그럴까 원칙에 입각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미 몇 번의 문제로도 드러났지만 근데 이번에도 심히 의심스러운 사항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은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사람들 얘기에 반박할 것도 없이 팩트를 잡았어요. 우리는 다. 지금 이 허가에 불법적인 게 있었다는 거. 상암동 주민들한테는 속이고 지금 이 고양시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딜을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증거를 잡았어요. 의혹의 커넥션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도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저도 연락 안 해요. 왜냐하면 고양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불편한 관계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일에 엄청나게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도 제가 다 캐고 있는데 국토부도 지금 여기다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정권은 바뀌었고 그럼 보람상조에서는 따로 의원님한테는 따로 뭐 이렇게 왜 하니겠어 찾아오죠. 뭐 잘하겠다 그러고 뭐 오해다 이러고 있지만은 우리는 제 목표는 그 자리를 다시 풀밭으로 돌리는 거죠. 예. 자, 그럼 어쨌든 뭐 절차적으로 문제도 있고 뭐 과정에서 불법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반박하는 분들은 아니 장례식장이 혐오시설도 아닌데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혐오시설도 아닌데 결국은 이거 지역 이기주의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자기 집 앞에 150m 앞에 장례식장이 온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또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여기 뭐 땅값이 오른다 어쩌고 그거 굉장히 참 어이없는 소리인 게 네. 나는 저기 자기 집 앞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요즘에 이제 지역에도 많이 생기는 아주 멋진 납골당 같은 거 산속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산소가 생기고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 자리는 너무 여러 가지 의심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앞으로 보람상조가 뭐 이렇게 상암동 주민의 의견이나 소년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거 봐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카드를 내밀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한두의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좀 길든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땅 팔려고 그랬었거든요. 땅 파기 직전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나오느냐. 근데 뭐 여러 가지 해결책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가 바로 개발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 앞에 길 건너 바로 이 건물이 올 거를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나 또는 지금 그 SH공사나 캠퍼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양시도. 근데 지금 이 보람상조는 이 땅을 팔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땅값이 이미 뭐 자기가 산값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지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기다 반드시 장례식장을 짓겠다 한다면 그때는 이제 저나 우리 상암동 주민들은 이제 모든 자료들을 다 꺼내 들을 거죠. 이거 처음에 이 땅을 국공유지였나요 이게? 아니요, 개인 땅들이었어요. 개인 땅. 상속받은 땅들이고. 2016년 1월에 토지가 매매되는데요. 보람상조 주장에 따르면 주식회사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보람상조와 관련 있는 회사도 아니고 거래가 있었던 회사도 아니다. 정말 순수한 거래인데 이 업체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니 회사 이름이 메모리얼 소사이티 굉장히 냄새나는 이름인데. 장례식 허가를 주로 하는데. 전문 업체. 그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매입을 했겠지 뭐. 아니 안 했어요. 그것도 참 이상해.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 처음에 이제 5필지를 사고 그다음에 3필지 또 샀는데 5명의 주민들로 땅 주인들로 하여금 설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이 장례식장 허가를 내면 니네 땅이 굉장히 비싸진다. 도장을 찍어 나오 해서 이 5사람들의 도장을 받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 회사가 메모리얼 소사이어티라는 회사가 이게 그 승인과 허가를 얻은 겁니다. 네, 얻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보람상조 라이프 주식회사에게 이제 보람상조에게 그러한 그 승인 허가를 이제 넘긴 거죠.
허가 땅과 함께 그 허가를 웃돈을 받고 넘긴 거야. 그래서 소유자와 이 허가권자가 달랐는데 보람 삼조가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얻은 상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 필지를 또 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8필지를 자기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뭐 녹록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앞으로 잘 준비해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방선거가 이제 한 4개월? 4개월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번에도 어떻게 중앙에 가서 좀 활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승리를 위해서. 저는 중앙에서가 아니라 이 지방의 시장이나 네. 그 이제 지방에 있는 시장님들을 제가 도와줄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 지역은 또 정청래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제 당선을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쓰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유석유 보좌관이 걱정 많이 해요. 2집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쪼개서 그렇게 다니실 겁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전국이 난린 모양이에요. 우리 당이 지지율도 높고 당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 완전 난리법석인 모양입니다. 네, 서로 막 음해하고 아. 막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걱정입니다. 아유, 그건 그래. 예, 그건 걸러야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잘 되는 근데 일만 그것을 해. 누가 걸러요? 손호님이 걸러주세요. 그걸 누가 걸러? 도당에서 걸러? 아니면 저기 뭐야 뭐 이거 누가 해? 나는 그래요. 너무 뭐 걱정이야. 사실은. 그런 저희도 그런 제보 엄청 받아요. 받는데 이제 선거가 집중되면 중앙당에서 이제 알아서 좀 해줘야죠. 그러면 예. 어떻게 알아서 해죠? 중앙당을 또 믿어봅시다. 예. 우리 당도 지금 우리가 지금 구청장이 좀 문제예요. 서울이요? 우리 지역 우리 마포구 구청장이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우리 당에 재밌는 게 우리 구의원이 한 분이 요 동네 안가 있는 구의원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나오거든 개선으로. 근데 그 양반은 이번에 올림픽 수혜자야. 이름이 김영미야. 야, 영미. 아니 수호랑보다 더 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진짜. 이런 수혜가 있어 그래. 그러네요. 야. 제선을 위해서 닦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영미가 나옵니다. 빗자루 두고 다니셔야겠네. 한 3월만 됐어도 바로 당선 각인데요. 아니, 검정불 떼끼고. 아니 방금 손수호가 슬쩍 자기가 어필했어. 소랑. 수호랑보다 더 시원하고. 아니 저는 사실 이미 거기까지 좀 생각하셨나 좋아요. 봐요. 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다음 총선이 때 아니라고요. 야 창석이 너 수호랑 탈 쓰고 성우는 아니라고. 뭐 엑소 수호도 있고 많으니까요. 윈드밀 한번 할게 소랑. 아닙니다. 아닙니다가 너무 심하면 뭐 그렇다면. 그렇죠. 예. 재미를 위해서. 강한 부정을. 재미를 위해서. 근데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늘 자기는 정치의 뜻이 있다 그러는데 손소 네. 변호사님은 전혀. 원래 이런 분들이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남국이는 벌써 한참 전부터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렇죠. 근데 난 김남국 변호사 정말 걱정이야. 난 그 병파리가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 아니 그게 변호사 업무에는 도움 안 되는데 정치에는 좋아요 오히려. 장가가는데 좀 안 되지 않을까? 아니 결혼이냐 정치냐 하면은 남국이는 정치야. 근데 여자들이 그거 좋아할까? 명품 못 사주겠다고 손편지 써서 주겠다는 여자가 그걸 좋아할까? 여성 유권자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가? 네. 나 그 일단 뭐 지난편 아니면 좋아할 수 있는데. 그렇죠. 내 남자만 아니면 괜찮다. 그렇게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박누리는 학을 띄더라고 아주. 일반적인 그거를- 반응이죠. 네, 아니 뭐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제 스타일도 아닙니다. 아니, 제 주변 모든 청취자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너무 표현은 깜짝 좀 놀랐어요. 되는 근데 거. 어때 전체적으로는 인기가 올라간 거예요, 병파리가? 아니 꼭 그렇진 않아요. 어머, 난 너무 놀랐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다는 게 네, 나는 저는 한겨울에 또 여름 옷 입고 다니시는 거 보고. 개콜이 아니고요. 옛날에 청춘만만세에 병파리의 일기가 있었죠. 민지와 병파리 아닌가요? 맞아 최병. 근데 네. 저 아직 김남국 변호사가 잘생겼잖아. 그럼요. 그래갖고 나는 있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지까지는 괜찮았거든요. 이면지까지. 그건 정말 알뜰살뜰한. 네. 근데 난 병을 모아다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병들, 좋은 와인병 같은 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정말 알뜰해서 요새 그런 청년 만나긴 좀 어려워. 그렇죠. 없습니다, 거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여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 뭐.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상암동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좋은 경과를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뒤에 환승역 코너인데 이거는 하면은 같이 하게 되면 이미지에 타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 저 소년님. 또 그래서
혹시 또 하나 혹시 저 소장님 이게 팟캐스트 이렇게 네, 뭐 알바 알바 시리즈. 시리즈에서 어떻게 아직 앞으로 그 계획 검토하고 있는 거 없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해, 왜, 그걸. 정청래원 도울 일도 없는데. 그리고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해줘. 응? 소송. 소송도 얘기해 줘 봐봐요. 제가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손혜원 의원님이 원고인 사건을 제가 소송 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배 사건? 예, 네, 그래서 네, 네. 이름 모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벌써 한참 지났네요. 반년 넘게 지났는데 이제 종착점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금되나요? 그거는 또 승소 판결 받는 거랑 또 순순히 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동안 이게 참 제가 이 서면을 상대방 거를 받으면서도 제가 이거 의원님께 전달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저희 집 앞에 와서 할복 자살하겠대요. 돈 못 준다고. 처참 아주 이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중에 센 김성태 의원, 것만 김성태 의원? 고르고 골라서 한 건데도 심각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썼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반성하는 게 아니라 반성 안 해요. 지금 욕을 하면서 너 두고 보자. 내가 그 돈 난 없다. 그래서 내가 감옥 갔다 와서 니네 집 앞에서 할복 자살할 거다. 배째라고 나오고 있어요? 배째라요. 이미 형사적으로도 조치를 취해가지고 벌금 받은 사람들한테만 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전혀 반성하지 않고요. 이 새끼들은- 당당해요. 내용 자체도 자기가 했던 일배에 쓴 게 뭐가 잘못이냐. 판사님이 잘 가려달라. 이게 다 사실 아니냐. 그러면서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손 의원님께서 저도 현역 정치인인데 그냥 비판적으로 비판을 그래서 그 세게 정도 했다고 갖고 해서 제가 하는 게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할 수도 없어. 한 여성의 인격, 한 사람의 인격을 아주 짓밟은 자. 사람들만 한 거예요. 그러면 벌금은 지들이 까불어도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네. 뭐예요? 민사를 정한 민사인데 거지. 제가 그래서 민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일부만 선별해서 먼저 1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재판장님이 잘못이 있다. 이거는 뭐 배상해라라고 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했어요. 네. 1인당 뭐 몇백만 원 정도로. 네. 근데 다 상대방이 줄 수 없다. 네. 자, 이거는 끝까지 가자라고 끝까지 하고 가자면 있는 어떻게 거죠. 돼요? 저희가 이기는 거는 당연한 기능하시고. 건데 예. 이제 얼마 이기냐는 사실은 또 저희가 청구한 걸 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케이. 그럼 이겼어요. 네. 자, 이기고 나서 못 주겠다고 배째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강제 집행해가지고요. 강제 집행. 재산 저희가 파악하고. 아주 집안에 있는 그 가구라도 다 뜯어올 생각입니다. 빨간 딱지 들어갑니까? 빨간 딱지. 다 해야죠 저희가. 네. 빨간 딱지. 왜냐면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고요. 또 처음에 이게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베 그 대화명 아이디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디조차 입에 담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그 재판할 때 법정에서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사건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그 사건 나오라고. 근데 그게 읽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정도의 아이디인 거예요. 아이디 뭐 자체도. 나는 변태님 이거 뭐 이런 그 그 정도야? 정도는 그냥 읽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보셨어요? 얼굴이요? 물정이에요? 아니요. 재판을 잘 안 나와요. 지방에 이게 각 지역에 다 퍼져 있어가지고 서울 사람도 있고 저희 동네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제주, 뭐 영월, 충주, 대구, 경산 뭐 다 섞여 있습니다. 뭐 오산, 광주, 예. 나름 전국 조직이네요. 네. 그 중에 일부만 하는 건데요. 이번에서 결과를 보고 잘 들을 테니까 이게 사실 이 사람들에 대한 응징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행동을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발 일벌백계의 의미지. 근데 지금 2차, 3차 후속도 지금 여러 명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네. 혹시 기대하십시오. 사과함 받아줄 용이 있나요? 아니에요. 왜냐면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그래서 네. 확인했어요. 의원님께 이거 중간에 하다가 뭐 어느 정도로 합의할까 그랬더니 전혀 그냥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해서 저희도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애 보좌가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오히려 저쪽에서 끝까지 가고 싶어 해요. 상대방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게 돈이랑 위자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민사. 불법행위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예. 예,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한 손해배상이니까 위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험하게 사람들한테 마구 그렇게 인터넷에다가 올린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나 하나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합니다. 표창원 의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넘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끝까지 가겠다고 했고 사실은 KBO 얘기만 하면 안 되지. 짧게 합시다. KBO.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 그냥 그만해. 그래, 그만해. 다음에 한번 다시 나와요. 네. 예, 예. 됐어요. 그래, 하여튼 자, 앞으로 손혜원 의원의 활동 기대해 네. 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지역까지 몰랐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패럴림픽 꼭 좀 사랑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크로위즈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자영업자나 작은 회사는 전문적인 홍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포인트를 잡지 못해서 구색만 갖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크로위즈에서는 이제 홈페이지나 쇼핑몰 방문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웹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이 효과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맡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 유지 보수나 간단한 수정은 물론이고요. 포털 사이트 등록 및 지역 정보 수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문의 주실 때 청정구역 듣고 연락 주셨다라고 하시면 행복한 가격으로 제작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홈페이지는 crowiz.co.kr 연락처는 070-8254-6552 070-8254-655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내 몸 습관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청정구역 화제의 도서죠. 광고 속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 책을 만든 에이미하우스 이은정 대표님이라고 하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황윤건 박사가 쓴 이 내 몸 습관이 삶을 바꿨다고 합니다. 대표님 자신이 직접 이 목 디스크와 만성적 손목 통증을 고치고요. 남편분의 허리 디스크, 또 허벅지 하지 방사통을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이웃들, 또 독자들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청정구역 가족들은 물론이고 청취자분들도 이 책 구매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셨다라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자신의 병을 직접 고친 100여 명의 실제 사례가 함께 나와 있고요. 대한의학도 아니고 뭐 괴상한 요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학병원 포함 30여 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정리한 우리 몸이 아픈 진짜 이유, 그리고 환자 스스로 고치는 치료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약간 이거 약 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속는 셈 치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술친구에서 광고 보내주셨습니다. 술친구의 신규 회원 가입 후에 첫 구매 고객에게 4+2 4개를 구입하면 2개를 더 드리는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술친구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고요. 대량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패키지 제품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술친구 공식 쇼핑몰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술자리에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친구. 전화 주문은 1800-6649 1800-664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승역의 그 여자. 자,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입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왔을지 한번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밀려있다는. 네. 이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보내주셨습니다. 호주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창석 파이팅. 다음 총선에는 승리하세요.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호주에서 워킹했다고 들을 때마다 반갑더라고요. 저는 호주 브리스번에 사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남 교민입니다. 저도 브리즈번에 있었습니다. 네. 돌싱남. 네. 저는 대학교 때도 연애를 많이 못했고 깜짝 취직하고 왜요? 저도 돌싱남이라고 합니다. 아유, 설마. 평행이론. 네. 얼마 안 있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도 거의 회사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랑은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이혼 후에 나도 연애라는 걸 해보고자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제가 외모가 그래도 괜찮은 쪽에 속하는지 호감을 보이면 그쪽에서도 호감을 보이더라고요. 와. 나는 연애 경험 없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외모가 괜찮으신가 봐요. 제 고민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중국 유학생 아가씨랑 썸을 타는 중인 것 같은데 문제는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말 했어요. 왜?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네. 뜻이 뭐예요? 근본 없는 중국말입니다. 네. 찐 땅의 장화. 꿔바로우 아니고 꿔바로우. 네. 저는 이 작가님보다는 어린 40대. 그 아가씨는 19살입니다. 아이 새끼 뭐야 이거. 부러워요? 네. 성인입니다. 네, 아는 동생이 작업하려던 아가씨인데 제 연락처를 주게 됐습니다. 그 아가씨가 먼저 연락을 하더라고요. 뭐 가로챈 거 인터셉트한 거예요. 인터셉트. 그 아는 동생은 유부남이라서 뭐 별로 미안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렇네. 네, 다행이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아가씨는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학교가 개강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혼한 것도 아이랑 같이 사는 것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몇 번 만나다가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와서 결혼에 한 번 실패했고 아이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아가씨의 나이를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지금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이 없으면 이어폰 하나로 같이 음악을 듣더라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작은 스킨십도 있었지만 아직 손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아니, 스킨십을 한 거야? 일주일에 2-3번 만나는데 아직 그러니까. 손도 못 잡았어? 근데 좀 여자분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뒷짐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뒷짐지고 뽀뽀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야. 가끔씩 아가씨가 자기 손금을 봐달라고 한다든지, 제가 좀 샤이한 것 같다라는 소리를 해서,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제가 좀 조심스럽네요. 손금 봐달라고 해서 정말 눈으로만 본 거예요. 야, 손금이 있구나, 이런 거. 룩겟 한 거야, 룩겟. 여기 앞에 커플 만난 지 며칠 만에 손잡았어요. 하루 만에. 와, 저게 정상이야, 저게. 아, 순간 저는 1년. 저는 1분으로도 봤어요. 1분으로. 죄송해요. 만난 지 하루 만에 저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루 만에 손잡 너무 늦다. 아니, 뭐야? 사실 뭐라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녀가 네. 한 3번 만났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네. 그건 아닌 진전이 사이예요. 없다. 그럼. 야, 근데 참. 그러네요. 그래요? 보살이시네, 이분. 그래요? 네, 공자의 나라라 참아주는 건가? 이 남성분이 네.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다잖아. 예? 애가 있는데 뭘? 결혼 생활 10년 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 연애를 많이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이게 과거 이게 좀 편력이 좀 있어야 슥슥 왔다 갔다 하거든. 그러니까. 경험도 아니고. 경험. 편력은. 그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잘 못하나 얼마나 봐. 솔직해. 다 내가 볼 때 이동현 작가님의 방송에서 하는 말이 다 네. 고백이야 사실. 그러니까 본인 얘기예요. 시대의 편력가였거든요. 근데 이분도 여성분이 아무도 없는 본인의 집에 들어오라고 했대요. 끝난 겁니다. 뭔가 해야 되나 했지만 이래도 되나 아직 손도 못 잡았는데 하고 막상 집에 들어가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나이 생각도 나고 범죄 같기도 해서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집에 왔습니다. 연애란 걸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아가씨가 이성적인 호감을 갖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남자 사람 친구로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개강 전이라서 같이 노는 사람이 없어서 저랑 놀아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뭐 메시지를 보내면 아주 길게 대답하고 좀 뜸하면 먼저 보내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고 해서 썸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래도 되나 싶고 썸 타는 거 맞나 싶습니다. 주위 형님들 중에 이 친구보다 나이가 많은 딸을 가진 형님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건 맞나요? 그리고 썸을 타도 되는 걸까요? 이거 자랑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부러우세요 지금? 자랑을 딱 하고 있어. 아니 자랑인 두 것 분도 같고. 부러우신 것 같은데? 이게 감춰지지가 않나요? 네. 일단 뭐 눈빛부터 중국말로 부럽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콤마토 까시고요. 뭐라고요? 콤마토 번역 어플 저희 아, 광고하는. 중국어로 하면 콤마토 네. 까시고. 영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호주인데. 저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중국인 사귀어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바람 폈지 바람. 아니 바람 아니죠. 한국에 여자친구 있었잖아, 이 새끼야. 한국에 남자친구 있던 걸로. 아니 알고 여자친구는 말레이시아에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아니. 겹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겹치게 하지 않아요. 겹치게 하지 않는데. 그 친구가 DR 아니에요? 아니 자 얘기하지 말고. DR은 김동용 아닙니까? 외국에 가는 순간 오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헤이 폴, 릴리. 우리 중국 여자친구는 릴리였습니다. 오빠 이런 단어.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전혀 무관해요. 그들한테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인데도? 중국인데도. 나 외국인한테 오빠라고 부르라고 시켰는데. 오빠라 부르려도 그게 형의 아니, 뭐 외국말로 애칭이지. 오빠가 뭔데? 오빠. OPPA. 오빠라고 부르라고. 브라더인로. 이거 우리말로 오빠를 가르쳤다고. 오빠를 부르라고. 오빠라고 근데 그게 뭐 제임스 이런 애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닉네임이지 이런 어떤 상하 위계 질서로 다가서지 않습니다. 외국 나가면은 그냥 남자들 남자고 여자 여자고. 그리고 호주의 쉐어하우스의 특징상 들어가면 웬만하면 사랑을 나누는 장소 인식해요. 저 쉐어하우스 때 제 바로 옆에서 브라질 호드리고가 여자 클럽에서 꼬셔서 바로 옆에서 했어요. 거드리고 이 새끼 그거 나쁜 새끼니까. 편력이 있네. 편력이 있네. 브라질 편력가였어요. 축구 드리블 하듯이 여자를 드리블했네. 그러니까. 근데 너무 중요해. 칸막이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옆에 침대에서. 그러니까 집에 데려온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여자는 굉장히 용기를 많이 낸 거예요. 어떡하나 이거. 나의 사랑을. 그럼 이 여자는 이 남자가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좀 안 읽은 것도 있는데 샤이하다고 생각. 이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데 일부러 숨겼대요. 혹시 이 40대 남자가 알까봐. 아유 좋아하는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썸 타도 되는 건가요가 사실 썸 타도 된다. 이미 썸 타고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 같아. 그렇지, 빙고. 그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한국에서 이러면 이제 범죄라고 생각할 거야. 그것도 범죄 아니야. 아닌데 인식이 못했을 거야 이 사람.
자기는 40이고 19살 못했을 거라고. 남의 눈치도 보이고. 예를 들면 보이죠. 둘이 같이 가면은 이렇게 손까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외국이기 때문에 상관없거든. 그런데 우리한테 한 번 더 그걸 확인을 하는. 해서 위안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다니면은요. 불륜 아닌데도 불륜으로 100% 의심받습니다. 아, 그럼. 맞아요. 아니, 제가 특히 등산은 절대 못합니다. 등산. KTX를 탔는데 네. 딱 이러더라고. 아, 네, 연령차가. 40대 중반의 남성이랑 이제 갓 한 21살 먹었을 여성이 손을 잡고 KTX에서 내리려고 대기하고 있었어. 서울역에서 내리려고. 나는 반대쪽 그 사람 반대쪽에 대기하고 있었어. 내가 딱 보니까 손을 잡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야. 이거는 저렇게 떳떳하게 씨발. 씨발 부럽네. 이거 아니야? 그런데 또 그 손잡은 손을 남성이 자기 입에 가져다 대서 손등에 뽀뽀를 하더라고. 야 이거는 좀 너무한다.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부부는 아니네요, 확실히. 아 그럼. 아이씨. 그분은 그럴 수 부부일 없습니까? 수도 있죠. 왜? 부부일 수도 있지. 하는 스킨십. 가능합니까, 그게? 두 분 다 혼호순결 지키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아니, 이거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기혼자분들 계신데, 가능하신 분 댓글 남겨주세요. 진짜 결혼 못하겠다. 3명 이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손까지는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또 어쩌다가 기분 낼 때. 그러나 뽀뽀까지는 근데 어쨌든 입은 허락하지 뽀뽀를 않는다. 못한다고요? 뽀뽀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빠와 딸이더라고. 아빠와 딸. 아빠와 다르면 그럴 수 있죠. 그럼 아빠도 그럴 수 있잖아. 손을 그냥 잡은 건지 깍지를 낀 건지를 보면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난 아빠와 딸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저렇게 이렇게 경상도 문화에서는 또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좀 쉽지 않죠, 경상도에서. 딸하고 그것도 이상하지 사실은. 근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호주니까 또 한국처럼 그런 눈 안 볼 거라고. 안 보고 네. 뭐 문제 있나요? 이혼했는데 돌싱인데 뭐 어때? 전혀 없죠, 문제. 나는 만약에 지금 당장 나 이런 건 줄 알아서 처음에 사연 볼 때 결혼할 거라고. 난 그러면 좀 고민해보라고 말하려고 그랬거든. 그쵸. 두 번 결혼은. 아니 왜냐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국적도 다르잖아. 아이까지 있고. 그러니까 굳이 제가 항상 드리는 그렇지 말씀이지만 굳이. 굳이 법률적으로 엮일 필요가 그렇지. 없어요. 이 여자분이 시진핑의 딸이다. 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말 결혼하고 싶다. 사위의 나라. 그러면 시진핑 딸이면 시진핑 닮은 겁니까? 아니요. 그 팡리위안 아주 미모에. 그러면 고민할 거 없죠. 그러면 정말 하고 싶으면 3, 4년 정도 사귀어보고 그때도 정말 해보고 네. 싶다면 하든가 아니면 반대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연애잖아. 네. 연애 뭘 고민을 해 하면 되지. 고민 안 해요, 지금. 안 합니까? 네. 근데 이분은 응원받고 싶은 거. 그런 건가? 그래도 고진이. 답정 넣어요, 답정 넣어? 그럼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또 답을 해주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스킨십도 하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적극 응원. 아니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서 밥도 먹고 같이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하는데 손도 안 잡았다고 하는 것은 손금 좀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네.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슬쩍슬쩍 하면 쓱쓱 그거 안 되라고? 네? 어떻게요? 보여주세요. 요즘 세상에 슬쩍슬쩍 조심해야 보여주세요.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까? 네. 아니 근데 여기 이런 그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는 슬쩍슬쩍 쓱쓱해도 문제가 전혀 없죠. 그럼. 그리고 여성분이 먼저 유혹을 했잖아. 그래요? 네. 아니 걸어가면서 정말 용기가 필요하면 걸어가면서 쓱 한번 부딪혀봐 팔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쓱쓱쓱쓱 이렇게. 아니 그리고 여자는 아이, 참 답답하네 진짜. 손을 잡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손 팔짱을 이렇게 풀고 걷잖아요. 이렇게 딱 팔짱을 끼고 끼워. 걸어요. 근데 손을 잡아도 된다라는 뜻은 네. 이제 약간 차렷 자세로 손을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걷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쵸. 내 손에 휴대폰을 쥐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뭔가 지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호주니까 좀 이런 거는 다 겨울에 좋거든. 뭐가요? 손 차갑다 그래서 쓱 한번 쓱 해보고 이렇게. 여름에 날아라. 물론 좀 호주도 춥습니다. 겨울 있잖아요. 겨울 있죠. 춥긴 추운데 뭐. 브리즈번이 추운 데인가요? 안 추워 뭘 추워. 브리즈번에서- 나 남반구를 가본 적이 없어. 저도 가본 적이 브리즈번에서 없어가지고. 일단 탄갈루마 리조트 한번 갔다 오세요. 근처입니다. 방금 호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골드 코스트도 한번 갔다 오시고. 갑시다 그러면. 정말요? 정전구역 갈데 끝날 때. 너무 많은데? 그래. 거의 세계 일주 하겠는데요, 이 세계 일주. 기세로는? 7대3? 예, 7대3. 좋다. 선수가 30% 내는 걸로 우리 합의왔어. 와, 호주 어디든 좀 좀 센데? 갑시다. 어디든. 마카오라도 가요. 마카오를. 어쨌든 뭐 이 형님께 호드리고의 정신을 이어받아라. 네. 근데 그렇게 하실 분이었으면 진짜 했어요. 제가 볼 때. 지금부터는- 기질이 달라. 기질이 달라. 지금부터는 호드리고의 자세를 가야 그래서 돼. 너무 센 거를 일부러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성격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뭐 세게 해라고 해서 한다고 해도 본인이 뭐 몸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면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다운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답답해서 그렇지. 브리즈번 시청 앞에, 브리즈번 그 강변에, 그 브리즈번 런던, 분위기 좋은데 좀 런던 아이 분위기가. 같은 그 풍차,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거기 살짝 산책하면서 그 배 타고 반대쪽에 캥거루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 강변에 무료로 바베큐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와서 술 먹으면서 잘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방입니다, 거기는. 여성은요. 아마 남성도 마찬가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시는 안 되죠. 맞아. 돌았습니까? 애초 불가능합니다. 그럼 의뢰인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불교에 팔고라고 있어. 팔고 인생의 고통. 어? 뭐예요? 아니 팔고? 뭐 팔고 네. 생로병사부터 해서 8가지 고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고통이 싫은 사람하고 만나는 게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인생의 최고 고통 중에 하나야 그게. 그렇죠. 싫은 사람 어떻게 만나? 강용석이랑 같은 방에 있을 수 있어? 아, 쉽지 않죠. 안 되잖아. 그럼 같은 재판방에 있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거 싸우는 그거는 거니까 제가 그렇지. 환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난다는 것은 호감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이렇게 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그렇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분 40대. 아, 실제로 이어폰을 나눠서 음악을 듣는다는 아이 그 정도는 뭐 이어폰 이거는 나눴으면 뭐- 귀 다 준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 그럼요. 귀 줬으면 뭐. 그럼요. 그렇게 야하게 들리냐. 귀 줬으면 끝나는 거야. 아, 그럼요. 우리 유명한 영화 라붐 알죠? 라붐. 아, 라붐. 소피 마르소한테 어디서 네. 넘어갑니까? 소피 마르소 소피 마르소. 손을 귀에다 씨. 소피 마르소 뭡니까? 화장실. 소피 그래요. 소피. 소피 마르소 몰라? 소피 마르소. 아는데. 소피 마르소. 네. 몸에, 소피 좀 마르소. 몸에 좋을 것 같은 야. 느낌이 확 소피 드네요. 그거 생리된대. 그 헤드폰 딱 씌워주면서 저 리얼리티 음악이 딱 끝난 거거든. 불러주세요. 됐어요. 뭐. 우리 청취자들의 귀까지 앗아가진 맙시다. 귀 끝났습니다. 아, 네. 소피 마르소는 진짜 흰남방이죠. 그래요. 흰남방 입어야 됩니다. 아, 참. 근데 세월이, 야 벌써 소피 마르소가 50이 넘었어. 환갑이 다 돼가. 세월이 참. 그러게요. 아, 브록실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드봉 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아, 아니, 뭐,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은, 아니, 이름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이분. 아주 사연 보내신 분. 호주의 브리즈번에 사는 에이모 씨. 에이모 씨. 네, 에이모 씨. 네. 절대, 포기하지 제가- 말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네, 썸을 타고 있는 거 맞고요. 썸을 타도 됩니다. 그럼, 네. 안 될 게 뭐가 아니, 있어. 끝까지 질문에. 오늘은 좀 너무 훈훈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네, 아, 그럼요. 그렇죠. 다 아니, 의견 뭔가 일치네요. 그냥 이거 약간 확인사살을 당하고 싶어서. 고등학생이면 뭐 CTO 네. 옆에 헝그리 잭스 갔다가 그 중간에 있는 맥주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 분위기가 그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니, 이름 지금, 이름도 영어 이름인데, 네. 이름도 멋있어, 좋아. 그러니까요. 배우 네. 같아.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이네요. 그럼. 영어 이름이 까도 되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네. 교민사회 얼마나 좁은데. 외국에서도 아, 많이 들을 수도 그럼. 있어요. 아, 그런가? 네. 아, 근데. 에이, 너 열 없어! 이런다고 또. 창석이 같은 애들이 놀려. 그러면 안 돼. 네, 당시 부러워서 진영 리더. 놀리는 거라는 거거든. 아, 그럼 다. 아니, 네. 이분처럼 이렇게 소심한 분들은 놀리면 또 안 만나게 돼. 절대. 그러면 안 안 돼, 되죠. 안 돼. 되니까. 비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밀 근데 지켜. 또 사람에 따라서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오히려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여성마다 다른데 나이 차이 굉장히 많이 나는 남성을 좋아하는 여성이 있고. 맞아요. 소유진 씨. 그래. 우리 누리는 아주 싫어하거든. 네, 나이 차이 저는 많은 걸. 2살 이상 많은 남자 못 만납니다. 아니 남자도 남자 뭐. 무조건 어린 여자라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남자들도 그렇지. 또래 좋아하는 여자. 그러니까. 누나 좋아하는 사람 누나 많아. 좋아하는 남자 있고. 그렇네. 뭐 나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누나들이 뭐 많은 걸 가르쳐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여튼, 이번 네. A씨, 손소 변호사 조만간에 간다니까 중국 친구 소개해주세요. 뭐라고요? 아니야? 못 들었어. 뭐 팀 대항전 같은 거요? 네. 그 친구 한 명 더 섭외해 놓으면 되겠네. 네, 그렇네. 우리 저 오늘 방청객에, 노블 앵커, 전영진 원장도 왔거든요. 아, 놀러 정말요? 왔어요. 네. 네, 저 친구도 좀 간답니다. 호주로. 그럼 중국 친구 2명 더 섭외해야겠네요. 수면서 아, 저 호주 가라고요? 네. 아, 나 애들이 있어. 안 간다는 말씀 안 하시네요. 호주 남반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코알라 보러 한번. 코알라.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뭐 또 후기 있으면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밌게 소개를 아, 근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훈훈하네요, 오랜만에.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행복한 사랑샘 사연이네요. 아, 맨날 막 지지고 뻗고 막 이런 네. 거였는데 훈훈하네. 다음번에 좋네요. 뭐 집으로 초대하면 우러스 같이 가서 장 보고 네. 집에서 뭐 맛있는 거 해 먹으면 됩니다. 혹시 저희도 뭐. 이 19세 여성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방송이 나오기 전에 뭔가 또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네, 인내심이 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약간 진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사실 뭐
다들 연애 경험 있고 하겠지만 제일 안타까울 때 이렇게 썸 타고 있을 때 여성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데 갈아타는 거야. 그런 거 있다니까요. 아, 진짜. 있지. 저는 약간 이 그럴 사연도 약간 수도 걱정돼요.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어필을 했는데 자존심은 상처를 자존심. 받죠.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하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다고. 와이파이를 한껏 켜놨는데 갑자기 안 잡아 계속. 그렇지. 그럼 딴 데 강한 신호를 보내러 가죠. 그건 뭐 닭조똥개 지붕 쳐다보는 거지. 네. 그럼 그거 이제 우리말로 다음번에 하면 이제. 정말 좆되는 거지. 우리 정말 순 우리말이네요. 네. 좆됐다. 이렇게. 순 우리말. 네,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면서 네, 후기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와 사랑 이야기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85회 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방송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넘었다니까. 흥행에도 성공했고. 다들. 98%. 100%안 됐나요? 네, 98%. MS 좀 쳐요. 역대 최고의 그 흥행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 판매율 98%. 박영선 의원 왜 갔대요, 근데 여기? 여러 설이 있어요. 네, 어쨌든 뭐 평창에서 따끈따끈하게 달려오신 우리 손혜원 의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 3월 9일 날 패럴림픽. 네. 저는 패럴림픽도 개막식, 회막식 다 볼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돈을 주고 사서 다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는. 그리고 가서 개막식, 회막식 때 전 자려고 그래요.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개막식, 회막식장이 35,000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메꿉니까, 우리가. 근데 개막식은 조금 비싸고 회막식이 한 7만 원?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번개로 우리 상암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 좀 많이 친구들하고 함께 이 평창 가서 개막식, 회막식 보고 그리고 패럴림픽 보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 즐거웠으면 3월 좋겠어요. 9일요? 네. 3월 9일 날 개막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 3월 9일 날 이명박 영장을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던데.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기념할 뜻깊은 만한 날이 그날 되겠네요. 불꽃놀이 거기 일어나. 화려한 불꽃놀이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제가 표값을 검색해봤어요. 패럴림픽 그랬더니 이번에 폐막된 그 올림픽의 약 10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15,000원, 16,000원 정도로도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부담이 한결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폐막식과 개막식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마포 세레나데에서 광고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3월 되고 4월 되면 본격적인 웨딩 시즌이 다가오는데 프로포즈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100일이나 1주년, 결혼기념일, 생일 이런 각종 기념일에 멋진 추억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 아름다운 서울의 한강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프리미엄 이벤트 카페 마포 세레나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표현해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에게는 특별한 할인 혜택과 서비스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마포 세레나데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너무너무 맛있는 가지산 돼지국밥에서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유난히 지독했던 추위가 가고 어느덧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추운 날에는 추워서 가지산 돼지국밥이 필요하고 환절기에는 환절기라서 또 가지산 돼지국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항상 청정구역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함을 간직하고 더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지산 돼지국밥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환절기 감기 예방에도 아주 이 돼지국밥, 인삼 돼지국밥 직방이라고 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문 전화는 010-9625-3900 010-9625-39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한글로 가지산몰.com으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음원 제작을 안 하시고 직접 읽어달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에서 에피소드 후원으로 보내주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정식 광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맨날 저번에 네가 잘못 읽었다. 수잔스라고 내가.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입니다. 네. 나의 영장문 시작 수업입니다. 그룹 수업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말하기와 쓰기의 정확도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싶은 어른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합니다. 주 1회 90분씩 10주 동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목표로 영어의 의미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또 예문을 직접 써보는 연습을 진행을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작은 그룹 수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요. 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여러분 수업에 직접 집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정체되어 있는 영어 실력이 너무 답답하다. 또 영문 보고서 혹은 이메일을 자신 있게 좀 써보고 싶다. 또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등 이런 말하기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라고 느끼신 분들 모두 환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3월에는 서울대 입구에 자리 잡은 아늑하고 편안한 수잔스 영어 고민 상담소에서 수업 팟캐스트의 선명, 청년들의 정치공동구역 청정구역 85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오늘 박수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안 그래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1부에서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굉장히 반가운 초대 손님, 정치 알바가 종방된 후로 팟캐스트에서 목소리 듣기 힘들어져서 굉장히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오랜만에 또 출연을 하는 팟캐스트라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국회의원이신 손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혜원입니다. 네. 여전하네요, 인기가. 여전하다는 말씀은 그동안 인기 없어졌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팟캐스트를 안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팟캐스트 하면서 논란도 많이 되고 시끄럽기도 하고 했잖아요. 많이는 뭐 있어, 몇 번 그랬지. 몇 번. 그때가 그립지 않아요? 아니. 바람잘난 없었던 그때 그립지 왜 않냐? 바람잘난 없을 때 그렇지 치고 그래. 않아. 몇 번, 악의적인 프레임에 제가 당했지만,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제가 나서서 무슨 해명을 하고 이러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그냥 잘못했다 하고 넘어가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할 말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팟캐스트 제가 다 듣습니다. 수다매까지. 정말요? 네. 손수호 변호사님 우리하고 할 때하고 달리 지금 얼마나 발랄하게 좋아하시는지 내가 다 알아.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되게. 상황에 그리고 따라 달라집니다. 네. 이동영 작가께서 우리랑 할 때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듯이 아주 그냥 이런 웃음이 안 나왔었거든. 자기 주도가 아니면. 짜증냈어, 약간. 그러더니,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수다맨들도 제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듣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이제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뭐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손혜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제 저희도 서서히 정치권에서 한 명 한 명 부르려고. 내가 무슨 필두야, 거기서. 지방선거 또 나가십니까? 우리 마포 의뢰 지방선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처음부터 당선되면서부터 지방선거 공천과 모든 후보의 결정은 정청래 전 의원이 하십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놔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심플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뭐 구청장 후보는 조금 많지만. 그렇게 해서 구청장 선거에 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나섰는데 지게 하겠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마포을은, 우리 지금 상암동 주민들 많이 오셨지만, 저희가, 제가 총선에서 받은 표보다도 거의 10,000표 가까이를 더 받았어요, 대선 때. 그러니까 우리 마포을은 제가 보기엔 철벽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제 많은 눈에 불을 밝히고 좀 봐야 되겠죠. 저도 한 표 거두겠습니다. 우리 동네인가? 예, 지역구예요. 제가 성산동 살고 마포구청역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매주 이렇게 방송하시다가 갑자기 딱 안 하게 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전혀 섭섭한 건 없고요. 네. 저녁 시간이 속 시원하셨어요. 저는 저녁 약속을 밖에서 전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오로지 제가 이 방송만 이제 저녁했던 것인데 한가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몇 개 듣죠. 김어준, 김용민 그리고 이제 수다맨들 듣고 청정구역. 이제는 제가 떠나니까 그래서 우리 한 2년 가까이 했잖아요. 하다가 떠나니까 구성 같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별로 사람 앞에 놓고 칭찬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수다맨도 그렇고 이동영 작가가 정치 시사할 때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진짜 잘하고 그래서 수다맨들도 정치 부분을 조금 늘려도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되게 좋아 그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하게 자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거기 가서는 더 소리 지르면서 더 단호하게 하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 재미를 그거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왕노릇 하는 왕노릇.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현장에도 많이 방문을 저 하셨나요? 지금 거기서 오는 길이에요. 그래요? 네. 또 교문이잖아요. 교문이죠. 저 패딩도 약간. 네, 이거는 신상, 올림픽 신상.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보고 느낌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좀 살 수 없나요? 있어요. 아, 정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해. 아니야, 저는 롱 패딩 말고 그 짧은 패딩. 수업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선릉역 4번 출구에 위치한 모임 공간 더 모임 아인 비즈에서도 나의 영장문 시작 수업이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와 선릉역에서 모두 수업을 들으실 수 있고요. 3월 4일에 시작반, 3월 6일에 시작반 각각 소수 인원 지금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과 문의는요. 홈페이지 수잔스 susans.modoo.at로 직접 들어가 보시거나 전화 02-6369-0927 02-6369-0927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카카오 아이디는 수잔입니다. SUSAN 네, 카카오 아이디 SUS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영어 공부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손혜원 의원님을 이렇게 모신 이유가 있죠. 예. 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보람상조 비리를 제보받는다라는 글을 올리신 후에 몇몇 언론이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의 갑질이냐 이런 논평까지 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저희가 궁금해서 직접 손혜원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왜 보람상조를 하필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 민주당 부위원장께서 말씀드렸는데. 대변인인가요? 간략하게 브리핑을 네. 설명드리면 최초에 이제 고양시 덕은동에 보람상조가 장례식장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고양시 덕은동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다음 지도를 찾아보니까 구룡사거리라고 나옵니다. 구룡사거리에 딱 치면은 고양시 덕은동이 왼쪽에 있고 예. 오른쪽에 바로 상암동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인접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옆에 이런 게 아니라 신호등 하나 두고 왔다 갔다 150m. 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름을 고양시 덕은동인데도 불구하고 상암 메모리얼 파크, 뭐 상암 메모리얼 호텔, 뭐 장례식장, 상암을 넣은 거예요. 왜냐면 상암 요즘 뜨거든. 네, 그래서 이걸로 무슨 부동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반대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주민 아니면 마포 주민. 상암이겠죠. 상암 주민. 주민 주거 시설을 침범하는 것이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름 바꾸지 않았나요? 지금은 그거는 이제 시간에 조금 시차가 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2014년부터 준비가 돼서 2015년에 이 사람들이 장례식장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상암동에서 이제 그때는 정청래 전 의원 시절이에요. 네네. 그래서 상암동민하고 같이 이제 나서서 이것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밑 작업으로 이미 더 땅을 사서 그 허가를 다 득한 거죠. 그리고는 상암동 사람들은 새카맣게 몰랐고 그 덕은동 사람들, 대덕동 사람들, 그 고양시 사람들하고만 보람상조가 얘기를 해서 무슨 뭐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르는데 뭔가 조건이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게 뭐냐면 재밌는 건데 그쪽 사람들이 원하는 게 거기 매점을 달라 그런 모양이에요. 매점 운영권 그리고 뭐 사우나를 운영하는 운영권 게. 뭐 이런 거 저런 걸 달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야. 근데 저기 오신 상암동에 엄마 한 분이 아이를 데리러 갔다 오다가 그걸 보고 사진에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2월 6일 날에서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허가 다 끝났고 네. 땅 파기 직전이에요. 땅 파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그 고양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이제 마지막 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매점하고 사우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주겠다는 건 뭐냐면은 취업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 사람들이 뭐 몇 촌 이내의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뭐 40%를 지지해주겠다. 그리고 이 지역의 행사에 자기들이 적극 후원하겠다. 뭐 이런 정도예요. 나중에 안 해도 고만인 거.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것을 이제 이쪽 사람들이 매점하고 사우나 안 되니까 불만을 토로할까봐 그것을 말로 안 하고 공문으로 버스 정류장에다 붙인 거예요. 그게 이제 상암동 엄마들한테 들키면 상암동 엄마들이 이제 난리가 나서 들고 일어나면서 이제 고치의 민원을 받았죠. 저한테 사실은 제 다음 그거 갖고 싶더라고. 얘기하세요. 난 이 패딩 조끼가 굉장히 예쁜데. 이거 새 신상. 이거 너무 아니 손 의원님께서 주변에 잘 베푸십니다. 정말. 그렇지만 나 패딩 네. 돈 너무 많이 썼어. 나 요번에 평창 때문에 패딩값 너무 썼어 진짜. 아니 저도 올림픽 보러 갔다 왔잖아요. 네. 애들하고 1박 2일 갔다 왔는데 또 손 의원님께서 그것까지 끝. 감사합니다. 어떻게 도종환 의원이 굉장히 많이 바빴죠 이번 올림픽 때문에.
성취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제가 도종환 의원님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문체부 장관이 예. 하는 마지막 이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갔는데 가는데 이제 포토존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귓속말로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막 거기서 막 허리를 잡고 웃으셔가지고 한참 웃다 왔어. 저는 정말 도종환 의원님이 이 올림픽을 망치고 바로 책임지고 물러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했죠. 정말 저는 올림픽에 열린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국감 때도 그렇고 이 최순실이 다 이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해먹는 판 위에서 이게 제대로 될까 정말 너무 걱정했어. 우린 교문이고. 예전에 정치 알바 때도 손 의원님께서 걱정 한번 하셨는데 예. 기억나는 게 전 너무 걱정했어요. 도종환 장관님이 문화 쪽 전문가지 체육 쪽은 좀 정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또 전문가들도 많이 돕고 또 도 장관님도 능력 발휘해가지고 무사히 정말 아주 잘 치른 것 같아요. 정말 그랬더니 그리고 전 도종환 장관에 대해서 정말 다시 봤어요. 네. 이 사람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참 훌륭한 분이셨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찌 보면 체육 관련된 체육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혹시 다음번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연설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어제 그 만찬의 연설을 한마디 하시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가가 이렇게 멋진 연설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 어제는 뭐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얼음판.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시인이잖아요. 정말 멋있더라고. 그 며칠 전에는 그 전날은 선수촌에서 만찬을 했는데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넘어져서 아프다고.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거라고. 막 완전 시어야. 그러네요. 제가 한번 도종환 장관이 했던 이야기 한번 옮겨볼까요? 네. 압박 준 거 아닙니까? 선수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경기하는 모습 보고 많은 생각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피겨, 페어. 어떻게 기술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아름다움이 되는지. 힘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어저께 한 얘기세요. 그리고 넘어져도 내가 선택한 음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우리 삶의 곳곳도 빙판이라는 것을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진짜 느낌 그래서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도종환 이 장관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있어요. 예. 겉으로 잘 표현을 하지 않는데 속마음이 너무 깊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관련되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은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올림픽에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저한테 제보가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도종환 장관한테 문자를 드리면요. 그 다음 날이면 차관이 문자를 저한테 보내와요. 어제 장관님한테 얘기 듣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얘기할 때마다 반드시 듣고 고치고 하는데 소리 없이 생생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국민 시인이 정말 이렇게 멋진 체육부 장관이 돼서 올림픽을 치렀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막 가슴을 쓸어내려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많이 있지만 올림픽 보면서도 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너무 잘해서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데 막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어제 폐막식을 보면서는 하룻밤 자고 그러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피곤하시겠네요. 네, 하여튼 성공적으로 끝나서 네, 다행이고. 정말.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도종환 장관 또 최문순 지사, 또 우리 교문위 의원들 다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우리 국민들 입장권 판매가 100% 카페에 정말 엄청난 욕들이 올라오면서 너 뭐하냐. 표 찍어주니까 이제는 배부르냐 뭐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이 처음에 이렇게 쌓이길래 제가 이제 이게 알아봤죠. 네. 한 일주일 정도를 딱 알아봤더니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선 이제 제가 공격을 시작한 게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팩트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빨리 무슨 조치인가를 취해야 되는데 제가 그 팩트가 증거로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람상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보람상조 회장이 감옥에 갔다 왔어요. 예. 거기까지만 일단 듣고 자 계속하세요.
설명을. 거기까지가 이제 최초의 발단인 발단이야? 거예요. 네, 거기까지 최초의 발단으로 시작해서 시작된 겁니다. 자, 네. 그러면 고양시 쪽 거기는 아마 고양시 주민들이 인구가 밀접된 지역이 아닌 모양이죠. 아니죠. 앞에가 국방대학교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는 허가를 내준 거고. 최성 시장이 내준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고. 이게 그게 아니고. 시장이에요? 구청장이에요? 시장인데 그게 아니야.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린 게 네. 이 고양시에서 국토부에 의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의 땅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 예? 했더니 국토부에서 노를 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모 의원이 국토부에 질의를 합니다. 거기 자리라고 주소는 되지 않고 똑같은 그 조건을 내. 이런 조건에 개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근데 국토부에서 예스를 해요. 그랬더니 그 허가를 내려고 했던 그 업체가 국토부에 그 답을 받은 이 모 의원이 질의하고 답을 받은 다음 날 다시 국토부에 아하. 질의를 해요. 똑같은 거로. 똑같은 걸. 여기 이제 지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스가 나와요. 아하, 그래서 예스가 났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양시는 우리가 물어볼 때는 노를 해놓고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예스를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 모 겁니다. 의원이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모 의원이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다 지금 좀 취재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월드컵 파크 단지, 구단지인가요? 여기 인접되는 구단지. 것이? 구단지입니다. 구단지 주민들을 비롯한 이 아파트 밀집 인근 사람 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다. 네. 근데 보람상조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고양시 국토부 해가지고 다 적법하게 허가 받은 거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적법한 부분들을 제가 적법이 아니라는 아하. 거를 터뜨리려고 그래요. 그걸 지금 찾아보고 있다. 네. 근데 네. 그 전에 이제 시간이 좀 모자랄 때 급하게 제가 나올 때 이제 그 보람상주의 비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칵한 거지. 알겠습니다. 비리는 좀 뒤에 얘기를 하고. 그럼 일단은 상암동 주민들이 고양시에 어쨌든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이 시설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그게 들어올 수가 자연녹지인데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땅인데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들 얘기로는 저기 이제 울면서 저한테 오셨던 엄마들도 계신데 그 장례식 거기가 임대 아파트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근데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노인들이 거기 많이 사시는데 매일 운구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데에서 이 노인들이 거기 산다는 것이 심적으로. 이게 심적으로 좀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님비님 뭐니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님비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들어올 수가 없는 자리에 이것이 허가가 났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거다. 이들이 앞에는 그 국방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대학이 딴 데로 갔습니다. 여기서 개발되는 아파트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쪽은 피해서 그리고 지금 아무 집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발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앞에 원주민들하고만 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쪽을 돌아왔으면 상암동은 난리가 나잖아요. 2015년에 옛날에 전적도 있었고 여기다 한 극비리에 저쪽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은 상암 메모리얼 호텔을 붙인 거죠.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생각하거든요. 거죠. 고양시에 내면서 이제 상암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노렸던 것이 이 보람상조가 먼저 허가를 낸 게 아니에요. 이 허가